캐나다 내 가시적 소수인종 집단의 코로나19 지원금 수혜율이 주류 집단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인 CERB 수혜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인종으로 분류된 근로자가 백인들과 같은 비소수인종 근로자보다 CERB를 받았을 가능성이 10%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최소 $5,000를 벌어들인 근로자 중 소수인종 근로자 5분의 2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CERB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비소수인종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CERB 수혜율이 약 3분의 1 수준인 32%에 그쳤습니다. 이는 캐나다 내 비주류 집단인 소수인종이 비소수인종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건강적 측면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CERB 지급 대상자는 서아시아계와 동남아시아계 그리고 아랍계 순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한국계와 흑인계 그리고 라틴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유색인들이 백인보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대유행으로 인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일자리 감소나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수인종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인 숙박과 요식업에 많이 종사한 데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30.1%는 소수인종 근로자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서아시아인과 한국인, 아랍인, 흑인, 라틴인 모두 비소수인종인 캐나다인보다 중위소득이 낮았고 빈곤층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이전에 빈곤율이 높았던 유색인들은 특히나 이번 사태로 인한 근로위기로 재정적 타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외에도 여성과 예술오락계 종사자 그리고 소득 하위 10% 계층의 절반 이상이 CERB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신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런던에서 트럭이 고의로 일가족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40분쯤 남성 1명이 운전하던 픽업 트럭 한 대가 런던 하이드파크 로드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던 일가족 5명을 덮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족 관계인 74세 여성과 46세 남성, 그리고 44세 여성과 15세 소녀 등 총 4명이 숨졌고 9살 남자아이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 지점에서 약 7km 떨어진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용의자 나타니엘 벨트맨을 체포했는데 당시 용의자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이번 사고는 테러 범죄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7일 경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슬림 교도를 표적으로 한 계획된 인종혐오 테러이며 경찰은 용의자 벨트맨을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용의자는 전과가 없었고 특정 인종혐오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가족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 무슬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슬람 혐오 범죄가 캐나다에서 지난 수년간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방관할 수 없다며 이슬람 사회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퀘벡주 퀘벡시티의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6일 재외국민 2세의 병역 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나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들은 평등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나 6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시주 캡롭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어린이 유해가 발견된 것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한 가톨릭 교회 측의 태도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원주민들의 슬픔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루도 총리는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 기숙학교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원주민 기숙학교가 운영됐었습니다. 연방정부와 가톨릭교회 당국이 주로 운영했던 이 기숙학교에서는 원주민 학생을 그들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강제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문화 말살 정책과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최소 4,100명의 원주민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7년이 되어서야 기숙학교에서 학대받고 희생당한 원주민 학생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데 이어 교황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지만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교황이 이와 관련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지난 1890년에 설립한 캡롭스 인디언 학교에서 215구의 어린이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지자 캐나다 곳곳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UBC는 이 기숙학교의 교장직을 역임한 존 퍼거스 오그레이디 교주에게 수여했던 법대 명예학위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일 제이 마이클 밀러 밴쿠버 대주교는 기숙학교에 대해 원주민 사회에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의도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황청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로잔네 카시미아 특캠럽스 추장은 4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주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눈 세상을 위해서라도 가톨릭 교회에 공식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